신고래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파멸할 운명에 대한 암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주인공 이스마엘이 묵는 여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관입니다. 관. 여인숙 이름으로는 되게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찌어야 되지만 처음에 주인공은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웬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자죠. 예언을 해요. 저 배 타지 마라.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까지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인공이 화를 내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에이허브가 나타나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만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는 왠지 모를 광기의 매력을 뿌리치지 못해요. 점점 암시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 에이헤브의 광기를 보여주는 게 단순히 신의 보복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복수를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눌러버려요. 네티컷, 원래 모항에서부터 알고 있던 선장의 배를 만나요. 상대편 선장이 에이헤브한테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선장님, 제 아들이 탄 보트가 모비딕을 사냥하려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발 저를 도와서 같이 구조에 나서 주십시오. 에이헤브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나는 당장 복수를 해야 돼. 아들을 찾는 건 당신의 몫이야. 나는 그냥 갈 거야. 가요. 히브리스 네메시스, 인간의 교만, 복수를 향한 인간의 어떤 무지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 이렇게 에이허브는 그 복수에 집착하면서 자기는 모비딕을 결국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히브리스 네메시스, 인간의 교만은 신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에이헤브가 의지했던 자기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선주들 몰래 고용했던 작살잡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페달라입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에이헤브가 불안해하니까는 선장님 괜찮습니다. 선장님의 꿈속에 두 개의 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관이고 두 번째는 미국산 목재로 만든 관이잖아요. 둘 다 선장님 것이 아닙니다. 선장님을 죽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줄로 목을 감아야만 선장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선장님의 목숨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항해가 계속돼서 마침내 모비딕을 만납니다. 모비딕이 한 번에 에이헤브를 죽이지 않아요. 신적인 영물입니다. 그 경고를 해요. 첫 번째 항해에서는 향유결례가 배 밑에서 일자로 써가지고 보트 밑에 써가지고 그냥 뒤를 받아버려요. 에이헤브가 이제 추락해서 그냥 그 바다에 빠지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아침녘이에요. 에이헤브가 더 흥분합니다. 얼마나 큰 고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튿날이 됐습니다. 추격에 나서요. 이번에는 정오예요. 한낮입니다. 페달라가 선장이 죽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두 번째 날 페달라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예언이 실현돼요.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관에 당긴다 그랬잖아요.
페달라가 인간이 당길 수 없는 관에 당깁니다. 어느 관인 줄 아세요? 작살을 던질 때 작살 뒤에 밧줄이 달려 있거든요. 그 밧줄에 묶여요. 모비딕의 그 작살은 찍혀 밧줄에 페달라의 몸이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딕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수장당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인데, 세 번째 날은 저녁인데, 저녁에 이제 그 모비딕을 사냥하려고 나갔는데, 모비딕이 죽은 페달라를 보여줘요. 밧줄에 칭칭 묶여가지고 썩어가는 눈으로 에이허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에 겁을 먹고 도망갔어야 되죠. 근데 에이허브는 끝까지 맞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 3줄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 저건 3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사냥을 하다가 마침내 3줄에 목이 걸립니다. 누가 목을 걸었을까요? 3줄에. 모비딕이 걸어요. 고래가 어떻게 사람 목에다가 이 교수대에서 쓰는 3줄을 거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작살을 쭉 줄을 끄면은 맨 마지막에 둥그렇게 매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이 걸리는 거예요. 작살이 모비딕의 몸에 박혀 있으니까는 목에 이렇게 걸린 채로 에이헤브가 끌려가서 결국 교수형이 당한 것처럼 사라져서 죽어요. 마지막에 관이 나오잖아요. 미국산 목재로 만든 관은 뭐냐?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죽을 뻔해요. 그래서 관을 만드는데 다행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관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관을 뭘로 만드냐 하면은 구명정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빠지면 던지는 이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이스마엘이 그 관을 잡고 살아나요. 그리고 그 주인공만 죽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이스마엘은 상어떼가 옆에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상어떼가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신화적인 스토리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하라고 모비딕이 설계한 하나의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흥미로우세요? 실제로 소설을 읽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800페이지에 걸쳐서 찬찬히 펼쳐집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스타벅은 계속해서 에이허브 선장을 말립니다. 선장님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에이허브가 잠깐 흔들려요. 그러면서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나는 운명의 부하다.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게 내가 가야 될 비극이다. 하면서 자기의 복수극을 끝까지 펼쳐갑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왜일까요?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요. 비극인지 뻔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느 쪽에 끌리세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편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에 끌리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팔자가 신산스러울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향해서 가거든요. 파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끝없이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인간적인 운명. 모비딕이 주는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파멸할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고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끌고 가는 모비딕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비딕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좀 읽고 싶어지시나요? 제가 책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비딕이고요. 완역판입니다. 옆에 보시면 제 얼굴 크기하고 한번 책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무지하게 두껍잖아요. 800페이지짜리예요. 야, 이 책을 어떻게 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제가 쉽게 이 모비딕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안 보셔도 돼요. 드문드문 보십시오.
이 장이 13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고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고래 기름을 채취하는 얘기, 이런 겁니다. 덜어내시고 스토리만 읽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요약되어 있는 모비딕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이 벽돌책을 벽돌 그대로 한번 격파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벽돌을 봤다는 건요, 재밌다는 뜻이에요.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이 벽돌책을 읽고 나면은 두 번 다시 이런 책을 안 보게 되겠네요. 아니에요. 벽돌책은요, 한 번 보기까지가 힘들지 한 번 완독을 하고 나면 계속 보게 돼요. 그게 고전의 매력입니다. 모비딕도요, 보시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계속 볼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읽고 싶은 책들도 생기실 겁니다. 제가 몇 권을 권해드리는데, 사악한 책 모비딕이라는 이 짧은 책이 있어요. 미국의 문학평론가가 쓴 책인데요. 이 모비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내 소설 중에는 김민경 작가가 쓴 지구 행성에서 너와 내게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주가 남주한테 제안을 해요. 모비딕을 다 읽으면 내가 널 만나줄게 라고 하면서 이 모비딕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소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비딕은 아메리칸 에픽, 미국을 대표하는 서사시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만큼이나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거든요. 만약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는 갈망이 계시다면, 그리고 바다로 가서 새로운 꿈을 한번 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싶다면 모비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복수라니, 스터벅이 외쳤다. 그 고래는 단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 원한을 품다니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에이헤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 테니 잘 듣게. 자네는 좀 더 낮은 층을 볼 필요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판지로 만든 가면일 뿐이야. 하지만 어떤 경우든, 특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엉터리 같은 가면 뒤에서 뭔가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합리적인 무엇이 얼굴을 내미는 법이야. 공격하려면 우선 그 가면을 뚫어야 해. 죄수가 감방벽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나. 내게는 그 흰고래가 바로 내 코앞에까지 닥쳐온 벽일세. 우리 운명을 끌고 가는 히브리스,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운명을 짚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읽고 싶다. 900페이지였습니다. 고래 얘기가 끝나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이란 우주라는 감독이 연출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비극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비극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을 말리는 사람도 말리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그냥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날려요. 그러면서 벽돌책을 볼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태함, 그리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그 벽돌책의 두께보다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삶을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만의 모비딕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문학작품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문학작품이 해주는 모비딕이 상징하는 게 내 안에 있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평생 저는 제 모비딕이 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